홈티와 함께 홀리 손을 울려보세. 네,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돈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굴려야 된다, 눈덩이처럼입니다. 일단 경매 낙찰 결과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 2월 24일 인천 법원에서 진행된 남동구 9월동 롯데캐슬 골드 33평형 아파트 입찰에 무려 8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88명의 입찰자들의 입찰표를 확인하는 시간만도 꽤 오래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도 취소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학구열하고요. 경매 열기는 신종 바이러스도 어쩔 수 없다 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아파트의 쏠림 현상을 바라보면서요, 홍티 경매 많은 제자분들이 물었습니다. 낙찰자분한테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목적이 혹시 실거주인가요? 아니면 투자액인가요? 대답은요, 투자형이라는 대답이 열의 9이랍니다. 자, 그럼 투자 가치로서의 평가를 지난 2017년부터의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경매 아파트는요, 2017년 보존 등기된 14년 된, 아직 재건축이 시행되기엔 20년 이상 걸릴 듯 예상이 되고요. 33평형 전용면적 25평, 가장 보편적인 평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동일 평수가 2017년 9월 3억 5천만 원의 경매 물건과 비슷한 저층의 거래 내역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4층의 경우는요, 3억 4,400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을 거친 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6층이요, 3억 6,100만 원, 4층이 3억 6,500만 원, 3층이 3억 5,7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15층 같은 로얄층 고층은요, 2월 달에 3억 9,900만 원의 거래가 된 게 보이죠. 그런데 경매 물건으로 나온 아파트는 5층이죠. 88명 입찰 참여를 해서 4억 3,549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아니 같은 2월에 10층도 3억 7,300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어떻게 경매 물건으로 나온 5층이 4억 3,500만 원을 넘겼을까요? 자,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인 롯데캐슬 1단지를 검색하니까요, 매물이 73개나 검색이 되네요. 자, 경매 물건과 같은 1114동 23층을 살펴보니까 3억 6,500만 원, 19층이 4억 2천만 원에 나온 매물이 보입니다. 경매 낙찰가는요, 현재 호가인 4억 2천만 원을 훨씬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수십 개의 매물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경매 낙찰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가 왜 88명이나 입찰에 참여해서 이렇게 높은 입찰가를 썼을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9월동 호재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2020년 2월 18일 기사에 뷰그리한 청약 소개와 함께 GTX B 노선과 KTX 광명역 연장에 따른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밑에 기사를 보니까요, 2016년 7월 21일인데 인천 최대 상권 9월동 각종 개발 호재로 각광이라고 써있네요. 네, GTX B 노선은요,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또 남부광역 급행철도까지 연계하면 송도에서 잠실까지 40분이면 도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재들이 경매가 4억 3,500만 원을 넘긴 이유일까요? 자, 80년대 지하철 노선도 보이시죠? 단촐합니다. 90년대 지하철 노선도 보세요. 이것도 단촐하죠? 그리고 2000년 들어서 현재 지하철, 국철 포함해서 노선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거미줄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2, 제3의 GTX가 신설될 것이고요. 지하철이라는 것은 더 이상 호재라는 표현을 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매로 4억 3천만 원이 넘게 낙찰된 아파트 인근에 그 9월동에도요, 계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호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그 이유의 답은요, 지금의 과열된 아파트 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비싸게 낙찰받긴 했지만
내가 받은 이 아파트도 서서히 오를 것이다,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비록 4억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곧 5억을 넘어서 6억, 7억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이 아마 솟구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비싸게 받았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모든 아파트들이 껑충껑충 가격들이 계속해서 뛸까요? 정말 그야말로 뛸까요? 중학생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경제 논리, 수요 공급을 보면은요,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겠죠. 자, 2019년 전국에서요, 총 29만 5천 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수도권이 그 중에 15만 7천 세대고요. 기타 지방이 13만 8천 세대인데요. 자, 2020년 올해는요, 2019년보다 더 훨씬 늘어난 31만 5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요, 20만 세대가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경기도가 9만 5천 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비중이 높고요. 2019년 분양 물량이 대거 2020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2020년 올해부터는요, 서서히 공급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과연 인천 남동구 9월동 88명이 입찰에 참여한 경매 아파트는 이 많은 분양 물량과 경쟁에서 과연 5억 이상, 6억, 7억까지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매의 목적은요, 수익입니다. 현재의 시세를 정확하게 분석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입찰 가격을 정해야 되고요. 미래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논하기에는 2018년과 2019년 이 아파트 격동기를 돌아볼 때 쉽게 예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홍티의 결론입니다. 자, 경매의 목적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수익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